자세하게 알아보시죠. 네, 마켓메이커 저희가 오늘 중요한 순간으로 캡처한 부분은요. 2,800 이 숫자에 조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우리 시장을 강하게 이거래일째 담아내면서 코스피가 11개월 만에 2,800포인트를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2,800선 부근에서 계속 웃도는 움직임이 포착이 되는 건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된 뒤에 5,000피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정책적으로도 시장에 힘을 실어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모이면서 시장이 강한 상승이 이거래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외국인의 수급 전환이 특히나 눈에 띕니다. 외국인이 환율이 조금 안정화가 될 때도 우리 시장에서 강력한 매수 시그널을 보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달부터 좀 분위기가 변화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나 대통령 당선 이후에 확실하게 외국인의 수급 변화가 눈에 띄었습니다. 어제 1조가량을 매수했고요. 그리고 오늘도 6천억 원 이상의 순매수가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물 시장에서도 이거래일 연속으로 강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렇게 강한 외국인의 매수세 과연 어디로 쏟아졌을까요? 어제 장이 마감된 뒤에 외국인의 수급적인 측면을 종목별로 확인해 보니까요. 반도체 관련 기업들로 쏠려 있는 게 눈에 띄었습니다. SK 하이닉스 가장 많이 담았고요. 삼성전자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원전과 그리고 금융 관련 기업이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역시나 정책적인 측면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과 섹터를 중심으로도 외국인의 러브콜이 쏟아진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키움증권은요, 추경이 지금 40조 이상으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고 여기에다가 정책적인 부분,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 같은 게 더 더해지고 환율 안정이 지속되게 된다면 외국인의 매수세가 단기적으로 그치진 않고 매수 기조가 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올해 초에 우리 시장의 상단을 막았던 게 외국인의 수급이었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가 강한 기조로 이어진다면 3,000피에 대한 기대감 커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다음 장 보겠습니다. 이렇게 힘을 더해주는 게 바로 상법 개정안 발의에 대한 기대감이겠죠. 윤석열 정부 때 거부권이 발생이 되면서 상법 개정안이 폐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되고 두 번째 날인 오늘 상법 개정의 재추진 소식이 들려왔고요. 그 내용이 더 강력해진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우선 이사의 충실 의무 범위에 주주도 포함이 됩니다. 이제는 소액 주주도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거고요. 독립 이사 시대를 추진하기 때문에 이사회의 독립성이 강조가 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집중투표제 의무와 감사위원회 그리고 분리선출 확대, 3%를 확대 검토가 들어가는데 특히나 시장에서는 이 3%를 확대에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대주주의 견제 수단으로 강력하게 작용할 수 있겠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겠죠. 특히나 민주당과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공포 즉시에 시행하겠다라는 기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더 세진 상법 개정안이 발빠르게 추진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요. 지주사나 금융사가 전거래일 그로 인해서 강력하게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시장에 또 긍정적인 모습도 있었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가 가장 많이 들어간 이 반도체 쪽을 보게 된다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어제 D램 세계 점유율 삼성전자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도 들려왔고요. HBM3나 DDR5와 같은 부가가치가 높은 고부가 산업에 대한 그 반도체 부분이 계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D램이나 낸드 부분의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파운드리 투자 확대라던가 AI 반도체 대응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수 자체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와야 된다. 이로 인해 삼성전자 역시나 오늘 강한 상승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전략 산업이다라고 명명을 하면서 정부의 지원과 투자를 확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반도체 밸류체인 하단에 있는 기업들까지도 그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긍정적인 부분만 있는 건 아닙니다. 오늘도 부정적인 리스크가 또 부상을 했는데요. 미국의 상무장관이 보조금 바이든 때 제정한 보조금이 지나치게 후하다. 계약을 좀 조정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TSMC 같은 경우에는 투자 계획을 확대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과연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이런 보조금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떠한 타겟책을 내놓을지도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이 외국인 수급의 지속성을 발목을 잡는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전 관련돼서도 좀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유럽 원전 시장에 우리나라가 드디어 확정적으로 입성할 수 있게 됐습니다. 26조 규모의 체코 원전 수주 확정안이 들어온 건데요. 사실 2022년부터 긴 시간 동안 계속 노이즈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한번 발목을 잡았고 미국이 해결이 될까 하니까 이제 또 프랑스 쪽에서 발목을 잡았었죠. 그러한 게 이제 다 해소가 되면서 이제는 26조의 사업을 따왔다라는 팀코리아의 쾌거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지금 바리카 원전 이후에 16년 만에 대형 해외 수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판로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해서 원전 기자재라든가 제어 계측, 배관, 용접과 같이 밸류체인 전반의 확산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원전 관련된 기업들 앞으로 유럽 시장을 교두보로 해서 더 확대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긍정적인 이슈가 참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시장 3,000피까지 시원하게 돌파할 수 있을지 많은 분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 우선 우리 시장에 발목을 잡았던 외국인이 돌아왔다라는 건 긍정적이고요. 정책에 대한 기대감, 특히나 이 정책이 브레이크 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다라는 그 기대감에 시장은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정책적인 지원을 많이 받고 상법 개정안이라든가 이런 게 추진되게 됐을 때 실적으로 기업들은 좀 증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투자를 할 때 포인트를 봐야 될 4가지가 언제든 시장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만 스무스하게 지나간다면 3,000포인트 어렵지 않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많으니까요. 우리 시장 조금 더 기대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네, 마켓데이 컷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